이 아이가 이제 언어가 조금 트이기 시작하면서 고양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얘는 물리는데도 좋아서 계속 하고 그러니까 강아지는 더 세게 물고. 동물을 키운다는 게 아이를 갓난아기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아이는 외동인데요. 친구도 없고 늘 엄마, 아빠, 치료실 선생님 같은 어른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에 반려동물을 하나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데 괜히 동물까지 키우면서 일을 만드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그래도 아이 발달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면 키워볼까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워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라고 주셨네요. 지적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좋아해서 맞아요. 동물 키우는 중에 하나는 그 집은 고양이, 강아지를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언어가 조금 트이기 시작하면서 고양이랑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형이 배고파? 깎아줘? 막 이러면서 걔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 강아지를 되게 귀여워하는 거예요. 잘 때도 이렇게 안고 자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물 이런 살아있는 생물을 키우게 되면 그런 감정은 막 돋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자폐성을 앓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뭐 특별하게 동물을 키우진 않는데 우선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을 키운다는 게 아이를 갓난아기를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네. 이제 이 문제가 제일 컸었어요. 본인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동물을 그쵸. 또다시 키우는 게 손이 두 배로 가가지고 저는 이제 엄마가 포기를 힘들죠. 했는데 이제 제 옆에 있는 분들 이제 자폐 친구들 엄마들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관심 없어 하다가 대부분은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게 굳이 말이 아니어도 어떤 교감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다만 어떤 친구는 좀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바로 이렇게 친화력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을 다 지금 엄마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죠. 엄마가 힘들어서 엄마가 힘들게 되면은 아무리 이게 이제 아이를 위해서 동물을 키우는 거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몫이 엄마가 저는 제 생각에는 엄마한테 돌아가서 엄마가 힘들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아이한테 그 힘듦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그래서 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이한테만 이렇게 간다라고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뭔가는 좋은 영향을 갖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생물을 키운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아이가 개 공포증이 있었어요, 약간. 근데 너무 큰 개가 이게 담벼락에서 이렇게 크게 짖는 게 너무 위협적으로 다가온 거죠. 이게 담이 있었음에도. 그래가지고 무서워해서 이렇게 찌끄만 강아지만 봐도 가지를 못하고 저 멀리서 이렇게 막 계속 도망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도읍 카페 있잖아요. 그런 네네. 데를 가도 강아지만 보면 이러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폐 성향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크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귀엽게 보이는 걸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쯤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렇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를 입양한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강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 끌고 너무 귀찮게 한 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이제 그다음부터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는 물리는데도 좋아서 계속 하고 그러니까 강아지는 더 세게 물고 이러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냈거든요. 그런 그럴 상황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특히 지적장애 친구들은 사회성 좋고 이렇게 만지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맞아. 이제 강아지가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도구 카페나 아니면은 그 고양이 카페 같은데 그런 데서 한 번씩 보고 나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떨까. 무조건 거나 고양이나 강아지 키웠다가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도저도 못하고 그때는
둘 다 맞아. 안 좋은 상황이 돼요. 그리고 혹시 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좀 치료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동물 치료, 동물 이렇게 매개 수업. 동물 매개 네. 치료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네. 공간이 워낙 좀 큰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그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기 때문에 무슨 뭐 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치료실에서 이게 수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어딘가 찾아보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을 한번 경험을 해 보면은 그 치료를 한번 경험해서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든지 아이가 이제 뭐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든지 선생님하고 아마 피드백이 오고 하게 되면은 그때 정도 선생님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에서 키워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카페든 치료실이든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이한테 분명히 내 아이한테 좋은 반응이 있고 그런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목은 다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맞아요. 강아지를 한번 키우게 되면 그 강아지를 끝까지 가야 맞아요. 돼. 네.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요. 네.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맞아요. 그게 다 엄마들이 또 힘든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다 도와준다는 합의하에 맞아요. 입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매개 수업 같은 네. 경우 이제 그런 수업을 통해서 동물이랑 좀 친해지고 아이의 성향도 파악하고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동물 매개 수업을 보니까 동물을 진짜 매개로 네. 해서 동물과 친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뭐 네. 강아지 옷을 만들다거나 강아지 집을 만든다거나 막 하면서 모든 관심을 강아지에 두고 강아지에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네. 치료를 하는 게 동물 매개 수업이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좋은 게 음.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그 여기 현수 엄마가 얘기했듯이 그 아이가 어떻게 동물을 대하는지 몰라가지고 그 동물이 스트레스를 네.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수업을 하면은 동물도 있지만 선생님도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그 선생님이 아이한테 어떻게 동물을 대해야 되는지도 아마 가르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먼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동물 매개 수업 하는 걸 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아지가 네. 이렇게 요만한 쬐끄만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큰 강아지도 강아지. 있어요. 네. 있는데 이 강아지들이 너무 진짜 공격성이 없고 순한 강아지들 그리고 그치, 사람 이제. 좋아하는 강아지들로만 선별돼서 오기 때문에 거기 동물 매개에 오는 강아지들이 대부분 네. 유기견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아. 근데 성격적으로는 네. 아이들이 그래도 얌전하고 그렇죠. 순한 아이들이 이제 네. 뽑혀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들로 네. 이제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을 거부하는 강아지는 이제 거기 수업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비싸나요? 어떤 수업 자체가 동물 좀 매개 비싸요? 수업 그 아니, 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 지금 강서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월 4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한 달에 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렇죠. 그냥 네, 한번 네, 쳤다고 강아지를 10,000원 키우는 정도. 것보다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거기서, 그게 단독은 아니죠? 1대1로 하는 그렇죠. 수업은 1대1은 아니죠? 아니고 또 이렇게 1대1 그룹으로. 바로 하죠. 그룹으로. 강아지는 자기 전담 강아지는 늘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보통 보니까 그 네. 강아지는 계속 오던 강아지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맞아. 교감을 쌓아가야 맞아, 되는 맞아, 상황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늘 다른 강아지가 오면 교감이 다시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늘 오던 강아지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강아지하고 친해지고 좀 익숙해지고 강아지도 아이들 성향에 익숙해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물한테 막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얘네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나중에 이 강아지를 그쵸. 찾더라고요. 내 아는 엄마도 아이가 강아지를 워낙 못 살게 굴고 못 살게 군다기보다는 표현이 과격한 그쵸. 거죠. 애들은 강아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애들이잖아요. 네. 애들이 막 주물러대니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애들만 보면 꼬리를 막 내리잖아요, 강아지들. 그런데 그 집 강아지도 네.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낸 네.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폐아인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강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강아지 만나고 싶니? 그래서 이제 또 만나게 해주고. 근데 그게 6개월 꽤 넘었는데도 그 강아지를 계속 네.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폐아이들이 이런 감정이 나오는구나. 저는 또 이제 그때 듣고서 거기 참 괜찮은데 그 동물 키우는 것도 감당만 할 수 있다면 감당만 할 수 어, 있다면 그렇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네요.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 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